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목적어라는 문법 용어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무엇이 연상되나요? 아마도 예상컨대 을을이라는 목적격 조사가 마치 연관 검색어처럼 제일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목적어를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을을이라는 조사를 붙여서 해석했을 때 자연스러우면 그것이 목적어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영문법은 우리말처럼 조사라는 품사 자체가 없습니다. 자, 그럼 영어 문장에서 무엇이 목적어인지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니, 그에 앞서서 목적어라는 문장 성분의 정체가 과연 무엇일까요? 또한 목적어의 자리에 올 수 있는 단어들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7분 동안 목적어에 대한 이러한 궁금증을 가장 쉽고 간략하고 직관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dder English. 자, 먼저 목적어가 과연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목적어는 문장에서 서술어 동사가 나타내는 행위의 대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행위의 대상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문장에서 서술어 동사는 주어의 행위를 나타내는 문장 성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I like coffee 라는 문장에 있어서 like라고 하는 서술어 동사는 주어인 I가 무언가를 좋아한다 라는 주어의 행위를 표현해주고 있어요. 이때 그 무언가에 해당되는 대상, 즉 좋아한다 라는 행위의 대상이 바로 목적어인 거예요. 위 예문에서는 커피가 목적어에 해당되는 단어예요. 그냥 쉽게 우리말에 을을 같은 조사를 붙여서 해석이 자연스러우면 그것이 목적어 아닌가? 쉽게 설명한다고 하더니 오히려 더 헷갈리네?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럼 문장 두 개를 먼저 살펴볼게요. She will discuss the project. She entered the room. 위 두 문장을 우리말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아요. 그녀는 그 프로젝트에 대해 토의할 것이다. 그녀는 그녀의 방으로 들어갔다. 자, 그럼 위 두 문장의 목적어가 뭘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프로젝트와 room이 목적어예요. 우리말로 해석했을 때 을을이라고 하는 조사가 붙지 않았어도 목적어가 맞아요. discuss는 뭐뭇에 대해 토의하다 라는 뜻의 동사인데 그 토의한다 라는 행위의 대상이 바로 프로젝트예요. 마찬가지로 enter는 어디어디에 들어간다 라는 뜻의 동사인데 들어간다 라는 행위의 대상이 바로 room인 거예요. 이렇게 꼭 을을이라고 하는 말이 붙지 않았어도 행위를 나타내는 서술어 동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영어에서 이런 예는 매우 많아요. 몇 가지 말씀드리면 I will marry 지수. You should attend the meeting. I couldn't access the data. She resembles me. 이 예문에서 미출친 단어들도 다 목적어로 쓰였어요. 미출친 어떤 것도 을을이라는 조사를 붙여서 해석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앞에 있는 행위를 나타내는 서술어 동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목적어인 거예요. 이제 제가 처음부터 거창하게 목적어의 정의부터 설명한 이유를 조금은 이해하셨을 거예요. 자, 이제 문장에서 목적어의 위치는 과연 어디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강의 영상에서 저는 영어는 대열의 언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영어는 우리말처럼 조사가 없는 대신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어, 동사, 목적어 등의 문장 성분의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평서문의 경우 주어는 동사 앞에 위치하고 의문문의 경우에는 주어는 동사 뒤에 위치해요. 자, 그렇다면 목적어는 어떨까요? 목적어는 더 간단해요. 문장에서 목적어의 위치는 평서문이든 의문문이든 상관없이 항상 서술어 동사 뒤에 위치해요. 어때요? 훨씬 더 간단하죠? Ladder English. 자, 이제 목적어의 자리에 올 수 있는 단어들, 즉 목적어가 될 수 있는 단어들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배워보도록 할게요. 지난번 영상에서 저는 주어의 자리에 올 수 있는 단어들은 명사와 그의 친구들만이 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목적어의 자리에도 주어와 마찬가지로 명사와 그의 친구들만이 올 수 있어요. 자, 그럼 명사는 알겠는데 명사의 친구들은 누굴까요?
자, 명사의 친구들이란 문장에서 명사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이들, 즉 원래는 다른 품사였지만 문장에서 쓰임은 마치 명사처럼 쓰인 단어들을 우리는 명사의 친구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간략히 예문을 통해서 명사의 친구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예문 I like a book 이라고 하는 문장에서 목적어는 book이라고 하는 명사예요. 두 번째 예문 I like it에서 목적어는 it이라고 하는 대명사예요. 즉 대명사도 명사에 가장 가까운 친구로서 당연히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목적어 자리에 read a book이라고 하는 덩어리가 오고 싶어요. 즉 좋아하는 대상이 책을 읽다 라고 하는 덩어리가 목적어 자리에 오고 싶은 거예요. 이럴 때는 자, read라고 하는 단어의 품사를 보세요. 이 read라고 하는 단어의 품사는 명사와 그의 친구들이 아니라 동사예요. 동사는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없어요. 목적어 자리에는 오로지 명사와 그의 친구들만이 올 수 있어요. 따라서 동사를 명사의 친구로 바꾸어 주어야 해요. 바꿔주는 방법은 앞에 to를 붙이면 돼요. 자, 그래서 to read a book이 이 문장의 목적어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아이들을 to 부정사라고 해요. 간략하게 말하면 to 부정사는 동사를 명사적 쓰임으로 바꿔준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동사를 명사처럼 바꿔준 것이 to 부정사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동사 뒤에 ing를 붙이면 이건 역시 명사적으로 쓰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문장에서 reading a book 역시 목적어로서 쓰일 수 있어요. 우리는 이와 같은 문법 요소를 동명사라고 해요.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목적어의 자리에는 명사와 그의 친구들이 올 수 있고 명사의 친구들은 대명사, 투부정사, 동명사와 같은 아이들을 말해요. 자, 그런데 오늘은 이 친구들 이외에 새 친구 한 명 더 소개해 드릴 거예요. 바로 명사절이에요. 절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절이라고 하는 말은 주어와 동사를 포함한 단어들의 집합이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어서 문장 내에서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하는 문법 요소를 말해요. 자, 다시 한번 천천히 주어와 동사를 포함한 단어들의 집합이 하나의 품사 역할을 수행하는 문법 요소. 예문을 통해서 절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배워보도록 할게요. 예문 I know that she likes coffee. 나는 그녀가 커피를 좋아하는 것을 안다 라는 예문에서 주어는 I예요. 그리고 서술어 동사는 무언가를 안다 라는 뜻의 know가 돼요. 자, 그렇다면 know의 대상, 즉 서술어 동사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는 무엇일까요? 자, 예문에서 목적어는 가로로 묶은 that she likes coffee가 목적어에 해당이 돼요. 즉 know라고 하는 무언가를 안다 라고 하는 행위의 대상이 바로 그녀가 커피를 좋아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기서 가로로 묶은 이 목적어에 해당되는 단어들의 집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she라고 하는 주어와 likes라고 하는 동사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은 문법 요소를 주어와 동사를 포함한 단어들의 집합이라고 보아서 절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절은 문장에서 목적어로 쓰였어요. 목적어의 자리에는 명사와 그의 친구들만이 올 수 있어요. 따라서 이 절을 우리는 명사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명사절 앞에 붙어있는 that이라고 하는 단어는 뭘까요? 이 단어는 접속사라고 해요. 접속사라고 하는 품사는 절을 이끄는 그러한 문법 요소를 말해요. 접속사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좀 더 자세히 다루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Ladder English. 자, 그럼 오늘 배운 것을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목적어의 정의 기억나시죠? 목적어는 문장에서 서술어 동사의 행위의 대상이 되는 단어를 말해요. 또한 목적어의 자리에는 명사와 그의 친구들만이 올 수 있다고 배웠어요. 자, 이제 이 둘을 합쳐서 좀 더 정확한 목적어의 정의를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목적어란 문장에서 서술어 동사의 행위의 대상이 되는 명사와 그의 친구들. 자,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명사의 친구들은 뭘까요? 오늘 배웠듯이 명사의 친구들은 대명사, 투부정사, 동명사, 그리고 명사절 등이 있어요. 자, 제가 동사라고 하는 품사를 명사의 쓰임으로 바꿔줄 수 있는 방법이 투부정사와 동명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투부정사를 쓰고 또 어떠한 경우에 동명사를 쓸까요?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다음번 강의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